예,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서 주요 체크 포인트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참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뉴스 보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또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뭐 사우디, 이탈리아, 중국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이런 뉴스의 홍수 속에서 좀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만한 그 큰 재료들이 예.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재료들이죠. 이 세 개 정도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 네. 지금 뭐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가장 이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금융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새 정부 들어서 EU 유럽연합하고 재정 내년 예산안 가지고 대립하면서 이탈리아 또 금융시장이 안 좋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원유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잠재 위험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번에 언론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네. 우리를 제재하면은 마치 과거에 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원유를 무기로 삼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한 바가 있죠. 이것들이 역시 이번 주에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뉴스 한 줄에 시장이 크게 변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하죠. 예. 중국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뭐 금융시장, 외환시장 전반적으로 좀 불안불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이 제외돼서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바로 그날부터 다시 한번 위안화 절하하니까 예. 또 이제 큰일 나겠구나 좀 싶었거든요. 이번 주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미중 정상회담 그래도 가질 거다라는 보도들도 있긴 하던데 예. 워낙 많이 불안해가지고요. 일단 뭐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 이전부터 뭐 서서히 이제 둔화되고 있는 예. 추세였는데 특히 이제 이른바 신용 단속, 그러니까 거품을 막기 위해서 신용이 이제 대출이 팽창하는 걸 이제 단속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 경기 둔화가 조금 더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침 미국과의 이제 무역 마찰이 발생하면서 더 이제 압박을 받는 그런 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처럼 중국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든가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이 워낙 수요를 많이 창출하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성장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성장률 자체가 금융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예.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이제 굉장히 뭐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금융당국의 고위관계 대표들이 잇따라서 이제 시장을 안심시키는 이런 발언들을 내놨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바깥에서 보기에는 좀 더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중국 이제 대표 지수들이 보통 한 25%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한 연초 이후로 하락한 상태인데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좀 살려낸 뭐 이런 영향도 받았습니다만은 낙폭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선전 증시 같은 경우는 낙폭이 연초 이후에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특히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마침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당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의 번영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다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네. 방증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이렇게 살펴봤고 바로 이탈리아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여기도 참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헤드라인에서도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뭐 이거 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을 치솟는다라는 뉴스들도 이제 후속으로 계속 나올 테고요. 근데 이게 투기 등급 직전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망은 또 안정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드 뉴스 하나, 굿 예. 뉴스 하나 뭐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쁜 소식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기 등급 직전까지 투자 적격 등급 최하위로 이제 예. 등급을 낮췄다 하는 게 뭐 나쁜 소식이라고 하겠고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가적인 등급 하향은 없을 것이다 하는 신호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S&P가 등급
재조정이 예정돼 있는데 역시 등급이 낮춰지더라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또 뭐 이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일단은 이탈리아 금융시장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탈리아 새 정부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요. 중국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역외 환율을 뭐 굉장히 중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위안선은 넘기면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예. 바깥에서 보기에 더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은 6.9위안선에서는 당국이 어떻게 해서든 이 6.9위안을 넘기지 않도록 예. 애쓸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봐왔는데 10월 들어서 거의 6.9위안대 위에 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환율에서 6.9위안이 중요한 것처럼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에서 이 독일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물을 뺏는 것을 이제 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수익률 예. 스프레드가 지금 300bp, 1bp가 300bp면 이제 3%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네. 이 300bp를 넘었는데 이 300bp가 위안화 환율로 이제 비율을 하면은 6.9위안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300bp를 넘으면은 이 경계선 위로 이제 들어간 것이고 예. 400bp가 되면은 이제 이탈리아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이탈리아 은행들이 유별나게 또 이탈리아 국채를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있는 그 이탈리아 은행들의 자산이 그 망가지고 있는 거죠. 네.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그 가치가 망가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걸 손실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은행 자본이 줄어들면 대출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자를 예. 해야 되겠죠.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탈리아 은행들에게 자본을 대주겠느냐 뭐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장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그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 연합에 대해서 이제 그 수정된 정부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요일에 유럽 연합이 수정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이제 발표할 걸로 보는데 이번에 뭐 별 그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은 아마도 화요일 날 유럽 연합이 이번 예산안은 그 유럽 연합 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예.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예. 뭐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전례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역시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 같고 그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거의 뭐 실시간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발, 네. 유럽발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미 밤사이 유럽 뉴욕 금융시장에서 변동이 있어 왔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EU에서도 좀 밑밥을 깔아 놓는 것 같더라고요. 거절하려고. 근데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갑자기 궁금해진 점이 물론 EU 안에서도 선을 이탈리아는 확실히 그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나름대로 EU 다른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을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겠으나 만약에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국채 그 스프레드 수익률의 한계선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네. 이거를 이탈리아발 EU의 위기로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직 좀 이른 시나리오인가요? 일단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뭐 지난 주말 일요일 사이에도 이탈리아 정부 이제 수반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 대표가 유럽이나 유로존에서 탈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네. 반복해서 아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금 새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유로존에서 이탈할까 봐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약간 뭐 어떤 착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당장 우려하는 것은 예. 이탈리아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그쵸. 이거에 대해서 당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가 뭐 이탈할지 뭐 이런 이제 아주 엄청난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잠재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에 이탈리아 정부가 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금융시장의 심리를 잘 다독거리지 못한다면은 100bp 정도, 300bp에서 400bp 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0bp에서 200bp 이렇게 올라가는 건 굉장히 이제 큰 재료가 있어야 되지만 예. 이미 300bp까지 갔다면은 시장이 경계선상 위에 올라갔기 그쵸. 때문에 그 다음 100bp 올라가는 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탈리아 정부가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탈리아 정부가 아직은 뭐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탈리아 이제 국내 여론에서도 뭐 400bp 이렇게 근접하고 하면은 굉장히 여론이 불리해지고 이탈리아 정부 스스로도 이게 이 수익률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자기들 정부 운영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지금 이제 기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주가
아무래도 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탈리아와 EU 간의 또 기싸움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시장을 좀 달래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주 동안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사우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뭐 미국이나 중국 무역 전쟁 혹은 이탈리아와 관련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감이 잘 오실 텐데 사우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몇 쿠션을 돌아가야 시장의 영향력이 직관적으로 느낌이 확 오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요. 지금 뭐 사우디에서 조사 결과도 내놓긴 했는데 각국에서 주요국에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벌써부터 종결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또 애매한 입장들을 또 얘기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시장 영향력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트럼프 정부 대통령 스스로가 취임 이후로 사우디의 그 MBS라고 불리죠. 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그 진영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가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자체가 이제 이번에 문제 연계돼 있을 걸로 이제 의심되는 네. 왕세자에 굉장히 큰 베팅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위태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사우디가 굉장히 오래된 동맹이다 하는 것을 네. 강조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지만은 정작 사우디 말고 다른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그동안 동맹들한테 굉장히 못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동맹들이 이 동맹에 왜 보호하고 우리는 왜 그동안 그렇게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무조건 이거 감싸고도 올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주말 사이에 또 한 번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말을 밝히라 하고 촉구를 했고요. 사우디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요원들이 실수로 어떻게 이제 뭐 하는 뭐 다투는 과정에서 영사관에서 싸우다가 그렇습니다. 질식사했다. 너무 좀 생뚱맞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카슈크지를 설득해서 예. 사우디로 이제 데려가려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이러니까 입을 막고 뭐 목을 이렇게 제압하고 하는 과정에서 질식사했다. 예. 그런데 왕세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네. 이제 뭐 꼬리 자르기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변명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사우디 내부에서 과연 왕세자까지는 이게 연계되지 않도록 얼마나 이제 잘 관리해가지고 세계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지. 만약에 왕세자까지 이제 연계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사우디가 과연 정국을 잘 관리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는 위태롭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게 전개된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우디가 위협했듯이 원유의 무기화를 그렇죠. 이제 들고 나온다면은 1차 석유 파동을 연상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우디 내부 정정이 불안해져서 지금 사우디 경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네. 실업률이 뭐 역대 최고치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우디 정정이 불안해지면은 내부에 이제 문제가 지배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란이 이제 혁명이 발생하면서 발생했던 제2차 석유 파동 뭐 이런 이제 우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석유라는 것이 워낙 전 세계 경제에 그쵸.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당장 이렇게 고조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우디 이슈에 대해서 뭐 영사관 책임자 2명 벌써 잘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꼬리 자르기가 과연 될지 그리고 이제 사우디와 사우디와 미국 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럽의 주요국들 관계에서 좀 어떤 잡음이 생겨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국제 유가와 또 증시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도 저희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사우디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